오늘의 마지막 영상, 자, 면접법의 전화 면접법 235쪽부터 236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전화 면접은, 야, 이거 면접이라는 얘기를 잠깐 좀 잊어버리고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의 언어가 이 바로 전화입니다. 자, 한국어와, 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이 전화로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 사람의 억양이나 어조, 말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영상통화라든가, 인스턴트 메시지,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메시지가 있어서, 전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깊이 있는 걸 물어보려고 그러면 전화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오랫동안 통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화로 오래 통화한다는 것은 이미 그 통화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전제를 전부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얘기했다가 과거 얘기했다가 다시 뭐뭐 할까 미래 얘기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상대와 내가 전제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 면접이 어려워요. 자, 서로 이야기만으로 해석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표정 같은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영상통화가 있긴 한데 그 전화 면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이게 우리 조사연구에서의 그 면접이라고 한다면, 전화 면접이라고 한다면 보통 연구조사자가 여러 명이 있고요. 각각이 다 통화를 다 시도를 해요. 그 연구조사자 뒤에 슈퍼바이저, 자, 감독자가 항상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화 면접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감독자, 슈퍼바이저가 연구조사자를 교육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 연구조사자는 굉장히 여러 명, 이 여론조사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여러 명이고 그 각각의 조사자가 각각의 대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연구조사자는 앉아서 주어진 교육받은 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약도 많아요. 자, 상대의 표정을 모른다는 것,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교육받은 대로 했는데 상대가 화를 낸다든가 전화를 끊는다든가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이 이게 있어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그건 말고요. 제약되는 것, 제한되는 사항을 좀 알고 있으면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좀 이게 꺼려지는 주제들이 있어요. 당신이 돈을 얼마 벌고 어디에서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집에 살고 이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만나서 좀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 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조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딱 받아주면 그때부터 아주 좋은 거죠. 연구조사하는 그 전화 조사 요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요. 재산의 상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지역부 쭉 이제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재개발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본다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말로 이제 만나서 듣기에는 좀 애매하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주제, 부동산이나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연구 대상자가 더 많은 거를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주제예요. 자, 만나서 대충 이렇게 물어보죠. 자, 토지 대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택 대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아니,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외우거나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해당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빼고는 몰라요. 자, 토지 이용 계획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무리 내가 내 집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다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그거 발급 받아볼까 말까 해요. 구청 가서 발급 받는 거거든요. 한 번 발급 받을까 말까 해요. 자, 만나서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의 주제들. 이럴 때는, 그런데 만나서 또 얘기하자니 꺼려지는 주제들, 이런 거든 전화조사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다만 그냥 끊어버리거나 나 그거 관심 없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저번에 설문지법처럼 이메일 조사법처럼 좀 굉장히 허탈한 그런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전화로 이제 너무 길어질 경우, 그러니까 되묻는 질문 같은 게 확인 질문을 분명히 연구조사자는 하게 돼 있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런 게 중간에 넣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뒤에 응답이 좀 부실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전화면접법은, 자, 전화 통화로 대화하는 거는 가장 고난이도의 의사소통이고요. 그리고 뭐 워낙 편리하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래에 계속 전화는 계속 하겠죠, 당연히 하는 건데, 서로가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쉐어, 자, 우리 영어 단어 쉐어라고 하죠. 공유한 상태가 아닌데 전화를 해서 뭘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연구조사 전화면접법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자,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다. 다만 제약점이 있다. 자, 제약점을 알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소재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활용한다고 하면 의외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제다. 이게 바로 전화면접법의 핵심입니다. 자, 아마 이제 다음 주쯤부터, 다음 영상부터 이제 관찰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조사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뭐 표본 추출, 척도,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번 학기가 종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사실상 안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어떤 식으로 또 지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기말고사 때만 만나서 답안지 쓰고 가시면 이렇게 하기에도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메일로 보내기에도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동안 뭐 저 학교 어디에다가 올려라, 그것도 애매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우리 이 조사 방법은 수강생만 자, 그냥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작 땡 해가지고 그냥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좋겠는데, 자, 우리 학교는 10,000명입니다. 캠퍼스 하나에 10,000명, 막 20,000명짜리 학교예요. 과연 서버가 감당을 하겠냐는 거죠. 접속량, 트래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해요. 지금 우리 온라인 이 교육은 이번에 바이러스 사건으로 굉장히 완전히 발길장 0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요새 놀라운 일도 많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상 강의, 그러니까 실시간 화상 강의, 우리가 줌으로 또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또 강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할 수 없는 여건의 어떤 그냥 문서로만 주고받는 그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수의 강의 인원이라고 그러면 또 직접 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실 어제 이 영상을 찍기 전 어제 또 직접 가서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면 강의도 한번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줌으로도 하고 있고요. 원격 화상 강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화상 강의 하래요. 저 혼자 강의실에서 자, 화상 강의를 하는 거죠. 화상 강의를 하는데 칠판이 뒤에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사 방법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사 방법론 보여주면은 이게 거꾸로 써야 돼. 조사 방법론 거꾸로 써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겪었습니다. 우리 날씨 기상캐스터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파란색 판 아니면 녹색 판이거든요. 그 시청자가 보는 방향과 반대로 해야만 정확하게 이게 똑바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죠. 여러분이 요새 사이버 강의 보면은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막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저도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면접법 마치고요. 뭐 영상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또 계속 진도를 이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